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실크는 바이크릴이라고 하는 실크예요. 코팅된 바이크릴이라고 써있죠. 기본적으로 최근에 거의 모든 실크들은 신데릭, 합성입니다. 합성 실크고요. 녹는 실크, 에틸론 뭐 이런 것들은 나일론 소재이기 때문에 녹지 않는 넌 리저버블이지만 바이크릴은 리저버블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나일론은 모노필라멘트 단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바이크릴은 꼬운사 모르겠어요. 이게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꼰사. 그래서 바이크릴은 실이 꼬여 있습니다. 멀티필라멘트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노필라멘트는 조작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메모리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자꾸 풀리려는 성질이 있는데 바이크릴 같은 경우는 멀티필라멘트이기 때문에 초심자가 묶어도 매듭이 잘 돼요. 그리고 조작성이 매우 좋습니다. 야들야들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초심자한테는 멀티필라멘트가 좋습니다만 또 단점이 있죠. 2주 정도 있다가 스티치 아웃을 위해서 내원을 했을 때 멀티필라멘트에는 위킹 이펙트라고 하는 이 모세관 효과죠. 그 침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음식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위생적으로 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인디케이션에 맞춰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4제로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3제로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3제로는 정말로 그냥 발치하고 지열 목적으로 써야 된다 라고 할 때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이 정도밖에 쓰지 않는 것 같고요. 거의 기본적으로는 4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기본이 5입니다. 5로 사용을 하고 조금 덜 중요하다 그럼 4제로, 좀 많이 중요하다 그럼 6제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5제로, 4제로, 6제로 오늘 세 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4제로 같은 경우는 색깔이 염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5제로나 6제로 같은 경우는 코팅이 되어 있고 색깔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스티치아웃 하실 때 색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건 4제로 염색되어 있는 바이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들의 전체 길이는 16mm가 되겠고요. 파키스탄에서 만들어진 마이크로 니들 홀더 이용해 가지고 봉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니들 홀더 이용해서 미드크레스트 쪽에 인시전 굳이 안 긋고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뒤에 3분의 2 지점을 잡아주면 좋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앞쪽을 잡건 뒤를 잡건 상관은 없습니다. 앞쪽을 잡았을 때에는 회전 반경이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연조직을 얕게 뜨는 그런 목적이 되겠고요. 대신에 힘은 좋아지죠. 자입력 좋아집니다. 반면에 뒤로 가게 되면은 회전 반경이 커지기 때문에 연조직을 크게 뜰 수가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부터 밀기 때문에 자입력이 좀 약해지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90도로 들어와서 90도로 나옵니다. 나올 때는 회전을 통해서 나오셔야 되죠. 자, 멀티 필라멘트 바이크릴 4제로입니다. 이제 여러 차례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룰이 항상 있죠. 인시전 라인 위에 니드홀더가 간다. 니드홀더를 안에 넣고 감는다. 슈덴드가 강을 건너온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스로우입니다. 서전스 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니드홀더를 풀고요. 다시 룰 넘버 1. 니드홀더가 인시전 라인 위로 간다. 안에 넣고 감는다. 슈덴드가 강을 건너 간다. 이렇게 하시면 예쁜 서전스 낫이 완성이 됩니다. 방금 보셨죠? 살짝 한쪽으로 지그시 당겨서 매듭을 한쪽 끝으로 모아줍니다. 저희는 매듭을 인시전 라인 위에 올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살짝 몰아주었습니다. 자, 예쁜 4제로 매듭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번 영상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에틸론 때에는 매듭이 상당 벌키하게 좀 만들어지고 좀 풀리는 느낌이 이미 보였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멀티 필라멘트다 보니까
상당히 매듭이 타이트하게 맺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가 해도 잘 안 풀린다는 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멀티필라멘트의 장점, 조작성이 좋고 잘 풀리지 않는다. 다만 단점, 여기에 2주 뒤에 플러그가 엄청 껴서 온다. 네, 장단점 잘 아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5G로 넘어갑니다. 치과 수술, 임플란트 수술에서 제가 루틴하게 사용하는 5G라고 되겠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색깔이 없습니다. 뭐 이게 물론 하얀색이라고 하지만 잇몸 위에 바로 올라갔을 때는 그래도 보이는데요. 이게 한번 통과하면서 이제 피가 묻죠. 그럼 이제 약간 분홍색으로 바뀌거든요. 네, 잇몸에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니까 뭐 좋은 점도 있죠. 전치부에서 까만 실크로 해가지고 봉합하면 환자분들이 좀 흉하다고 싫어하실 수 있는데, 요 바이크릴 염색 안 된 거 사용하면은 전치부에서 조금 예쁘게 쓸 수 있어요. 다만 나중에 스테이치 아웃 하실 때 고생하실 겁니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투명 바이크릴을 사용한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스티치 아웃 후에, 자, 봉합은 다 제거했는데 혹시 혀로 한번 만져보세요. 남아있는 거 있나요? 라고 해서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쪽으로 몰고 컷을 하죠. 어때요? 4제로보다 훨씬 매듭이 작아졌죠. 이게 이제 5제로의 매력입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4제로보다 깔끔한 느낌이 좀 들고요. 실제로도 좀 깔끔합니다. 매듭도 작고. 매듭이 작다는 얘기는 연조직의 트라우마가 적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5제로 아주 강추 드리는 바고요. 자, 마지막 6제로입니다. 6제로. 자, 투명인데다가 6제로가 되면 진짜 안 보여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 위에다가 6제로 올려놓을 거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실크 중에서 에틸론 7제로 있습니다. 올려놓을게요. 두 개 다 비슷하게 안 보입니다. 뭐 그나마 6제로가 조금 낫네요. 7제로는 정말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얇은 실을 가지고 저희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에틸론 6제로입니다. 오, 바이크릴 6제로랑 비교하니까 블랙 앤 화이트의 소금과 후추 같은 조합이 되네요. 7제로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네, 6제로 나쁘지 않습니다. 뭐 어렵죠, 사실은 조작하기. 7제로만 돼도 진짜 어렵고요. 자, 마지막 6제로 자입 자출 해보겠습니다. 니들이 점점 작아져요. 6제로 11mm 짜리거든요. 네, 니들이 짧습니다. 길게 못 떠요. 그래서 넣고 바로 나옵니다. 뺄 때 직선으로 빼면 안 돼요. 네, 회전해서 돌리면서 부드럽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쭉 당겨서 숏엔드는 항상 3에서 5cm까지 남겨주세요. 그래야 매듭하기 편합니다. 안 그러면 막 리본 만들어지고 난리 나요. 자, 룰 넘버 1, 니들 홀더 인션 라인 위에 올라가고 안으로 감고 숏엔드가 강 건너 오고, 두 번째 한 바퀴 돌고 숏엔드 강 건너 가고, 이렇게 해서 서전 스낫 완성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슷하진 않죠, 그쵸? 4제로 매듭 엄청 큽니다. 5제로 깔끔해요. 6제로 예술이죠. 정말 작고 실도 야들야들합니다. 멀티필라멘트의 가장 큰 장점은 버티컬 인시전 쪽에 봉합을 해도요, 안 아픕니다. 모노필라멘트 계열들은 이런 거 찔리면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멀티필라멘트는 야들야들, 멀티필라멘트의 특징, 조작성이 좋다. 야들야들. 그래서 안 아픕니다. 그래서 버티컬 라인 쪽은 멀티필라멘트 바이크릴 추천드립니다. 점막 쪽은 특히. 특히 이제 또 점막에 봉합했다가 나중에 스티치 아웃이 어려워가지고 파묻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흡수성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바이크릴 두고 나오셔도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바이크릴 실크 4제로, 5제로, 6제로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임상에서 한번 유용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내 최초 구글 이노베이터 백투더 수처의 저자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